안녕하세요, 윗쌤입니다. 오늘도 아프지마 수학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선택 과목 미적분하고 확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번 6월에는 이 정도 문제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수능 특강에서 한 문제, 기출문제에서 한 문제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적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미적분 첫 번째 문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의 미적분 71페이지 7번 문항인데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실수 t에 대해서 구간이 주어져 있고 사인, 파이, 코사인 x는 t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문제를 보면서 학생들이 두 함수의 합성함수 형태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합성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고1 때도 많이 그렸지만 미적분에서도 이 그리는 형태를 주어진 문제들이 있었고 기출문제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미분을 이용해서 구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선택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했던 이유는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실근의 개수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개수란 얘기는 직접 값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을 어떻게 그리느냐, 어떻게 쉽게 빠르게 그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꼭 한번 익혔으면 좋겠어서 이 문제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인 안에 파이 코사인 x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프 파이 코사인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 2분의 파이, 파이라는 구간을 나눠서 한번 그려볼게요. 코사인 그래프는 다들 그릴 수 아니까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만난 점이 이렇게 대칭이 되겠는데 여기가 나는 그려야 될 그래프가 y는 파이 코사인 x 그래프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파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파이다. 이거 모르는 학생들 없을 거예요. 이과 학생들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합성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겠느냐. 자, 이 안에 있는 값이 변하는 건 이 y축으로 변하는 값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대응되는 사인 값을 어떻게 그리겠느냐라는 걸로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래프를 이렇게 내가 오늘 그려야 될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 똑같이 y 쓰고 여기 마이너스 파이,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파이 이렇게 구간을 나눠 볼게요. 자, 우선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 안에 있는 이렇게 변한다면 이 y 값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로 변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 합성함수를 그린다라는 건 나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요 구간에가 그려지는데 요렇게 값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0까지의 사인 그래프가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파이에서 사인 그래프가 0까지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알 수 있는데 이 모양을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원래 명확하게 하면 어디서 꺾이고 이거 미분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개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그려지느냐 요것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에서 0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 알 거니까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 여기까지는 가능할 거라 봅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0 되면 y가 0에서 파이까지 그려지니까 사인 그래프 0에서 파이까지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도 별 의미 없어요. 그냥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모양이구나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머지 또 그리고 싶지만 우리 학생들 이과생이면은 우리는 y는 사인 파이 코사인 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x 넣으면 코사인이라는 건 우함수니까 그냥 플러스 x 된다라는 거는 이과생들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야? 마이너스 x를 넣어도 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는 뭐야? y축 대칭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여기 대칭에 거울 비치듯이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최대 최소값은 여기 가질 텐데 1과 마이너스 1을 갖는다라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갖고 이제 실근의 개수 t라는 거는 여기 t 값이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려서 만나는 개수 세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 봅니다. 자, 우선은 개수 세는 거는 제가 어차피 해설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하지 않을게요. 우선 중요한 건 뭐야?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지만이 빠르게 간다라는 것과 개형을 그리면 개수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걸 가지고 기출문제 한번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다음 문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항 시작하도록 할게요. 2023학년도 6월 28번 미적분 문항인데요. 자, 여기서도 앞에서 했던 문제랑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 돼 있네요. 3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 개형은 수투에서 다들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합성함수인데 여기서 간단하게 lnx의 로그 함수에 대한 합성함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로그 함수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지수함수나 로그 함수의 특징은 증가 또는 감소라는 얘기야. 자, lnx라는 건 미시 자연대수 2이기 때문에 1보다 큰 수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함수라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fx의 절대값 있고 fx가 0이 아니란 조건은 로그 함수가 우리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정의역을 갖기 때문에 fx가 0이 아니라는 거는 절대값 씌워주면 모두 양수가 되는데 0이 되는 값에서만 1이라는 값을 정의한다는 얘기야. 자, 다시 얘기하면 로그 x가 0으로 가까워지게 되면 점근선이 생기니 이 만나는 점이 점근선이 생기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문제를 그리면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가조건을 보니 문제가 x는 마이너스 1을 제외한 구간에서 모두 연속이라 돼 있다는 얘기는 1에서만 불연속이란 얘기야. 자, 여기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3차 함수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2분의 1이면 증가하는 형태일 텐데 증가하다 감소하고도 하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양끝이 마이너스에서 무한대 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는. 자, 그러면 당연히 1이라는 점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이 생기니까 fx가 만나는 점이 생기니까 그 점만 제외하고는 모두 뭐겠다? x축과 만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는 x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x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자, 나는 3참수인데 이렇게 위로 증가하는 형태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x축과 1에서는 만나고 나머지는 안 만나는 fx 3참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얘기야. 자, 그러고 나서 gx를 보니까 2에서 극대를 갖고 절대값은 2에서 극소를 갖는다라고 돼 있는데 자, 당연히 이 여기서 절대값 fx라는 것이 얘가 0이 되는 점이 gx가 0이 되는데 당연히 fx가 1일 때가 0이란 말이야. 그러면 y는 1을 기준으로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2에서 극대를 갖고 x가 2에서 극소는 절대값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극대값은 0보다 작거나 같겠다라는 여기서 이 극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lnx가 증가함수기 때문에 fx가 커지면은 lnx도 커질 거고 fx가 작아지면 반대로 lnx도 작아지는 거니까 극대극소도 똑같은 점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극대극소가 생기려면 3참수는 극대가 생기면 극소는 무조건 생기니까요. 방정식 gx는 실근의 개수가 3이란 얘기는 이제 뭐야? fx가 1이 되는 점이 3점만 생긴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3점 생긴데 자, 얘는 fx 그래프지만 내가 그려야 될 거는 절대값 fx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는 y는 절대값 f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x축과 이게 gx가 0이란 얘기는 fx는 y는 1과 만나는 점이 3개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3개가 생긴다는 건 그래프는 두 가지로 그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고 여기가 y는 1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요렇게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위의 경우랑 아래 경우 차이가 뭐냐?
위의 경우는 여기에서 x축과 만나고 여기서 x축과 만난 거야. 뭐가? ln fx가. 그러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극대값은 fx의 극대값에서 ln fx에 대한 극대값도 가질 거고 극소값도 ln fx에서 가질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건 얘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면 나는 극대값이 얘는 음수였다가 음수로 내는 건 0이 되는 거란 말이야. 만약 요게 된다면 극대값은 양수에서 가니까 얘는 꺾어 올려주더라도 극소로 변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요렇게 극대가 1인 점에서 만나게끔 그려져야 된다니. 당연히 여기에 x좌표값이 얼마가 되겠어? 2가 된다라는 얘기겠지. 자, 이걸 가지고 lnfx 그래프를 한번 확인은 해볼게요. lnfx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가 y가 있고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1이란 점을 기준으로 여기 1일 때는 1이란 점을 지날 거야. 자, 그리고 lnfx는 0에 가까워지면 점근선을 가지니까 이 점근선을 가지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그려질 거란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극대값을 요구하는데 얘가 1에서 만나야 되니까 극대값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여기 극소값에서 이렇게 그려지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니까 만나는 점이 3점 되는 거 확인하는데 이 점이 어디야?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되니까 또 그림을 안 그려도 충분히 알 수는 있었던 건데 확인 한번 해드린 거야. 얘가 y하는 gx 그래프가 되겠죠. 그치?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나는 이 fx를 결정해야지 되니까 나는 지금 뭐야? fgx에 대한 극소값을 구하니까 이 점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야? 3참수 그래프 그리는 거죠. 어떻게? 여기 2란 점에서 중근을 갖고 얘는 y는 1과 만나는 점이 되니까 이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 함수를 결정하는 거는 수투에서 많이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fx랑 1과 만나는 거의 차이를 구하면은 얘는 최고 차인 개수가 2분의 1로 주어져 있고 x는 2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x-2의 제곱에 x-k 해서 이 점이 k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f1이 0인 거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거 지우고 할게요. f1을 넣게 되면 빼기 1은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야. 1이 0이니까 0 돼서 요거 해서 k 값을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는 뭐야? fx라는 함수는 2분의 1에 x-2의 제곱 x-3 플러스 1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극소값을 구하면 당연히 이 점을 대입한 거를 gx면 되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 값을 내가 알파라고 한다면 ln f알파의 절대값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것도 해설지 올려드릴 테니까 이 문제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렇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얘가 어떻게 3차함수를 그리고 나서 lnx가 그려지는지를 확인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lnx 그래프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fx가 증가하면 lnx도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극대랑 극소는 같은 점에서 가졌다. 이것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적분 문제는 이 정도의 합성함수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우리 학생들 모두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다음 확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확통 문제는 24학년도 수능 특강 확률 통계 페이지 41페이지 7번 문항인데요. 학생들이 이 문제는 다 봤을 거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면 어느 걸 구한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반대편에 있는 걸. 이걸 다른 표현을 뭐래? 여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여사건에 대한 확률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도 그 문제 형태고 나중에 기출문제도 똑같이 여사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계산이 막 뭐 많다고 해서 하지 말고 우리 문제가 계산할 게 많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 문제를 선택했어요.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최대값과 최고값의 합이 8 이하이거나 11 이상일 확률인데 공의 개수는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8 이하가 되는 거는 1부터 뭐 해야 되면 1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8 이하에 있는 개수랑 11 이상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아닌 경우는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야. 8 이하고 11 이상이라 한다면 얘가 안 되는 건 뭐야? 9랑 10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우리가 내가 구하는 확률이 아닌 다른 확률, 6건에 대한 확률을 구해서 전체의 확률이 얼마가 돼? 1에서 6건의 확률을 빼게 되면 내가 원하는 확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6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내가 최대값이 라지 m이고 최소값이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두 개의 합이 내가 생각하는 건 8 이하랑 11 이상이 아닌 9랑 10만 이용해서 그 확률을 뺀 걸로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9가 되는 것을 구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뭐야?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10이 되는 경우를 구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최대값이 9가 된다.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이 9가 된다는 얘기는 최대값이 8이면 최소값이 1인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전체 몇 개를 구해요? 5개의 공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1과 8은 뽑아 놓고 나서 중간에 있는 개수가 몇 개에서 8에서 1을 빼면 7인데 중간에 있는 건 하나를 더 빼야 되니까 6개가 남겠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 안에 있는 전체 숫자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면 컨비네이션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나는 최대값이 8, 최소값이 1이 되는 경우의 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은 7하고 7하고 2가 있겠죠. 7하고 2 사이에는 또 몇 개가 있느냐? 7에서 2 빼면 5죠? 근데 5에서 하나를 더 빼야 되니까 4개 될 테니까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겠지. 자, 그 다음은 6하고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6, 3 사이에는 5랑 4밖에 없으니까 이 4개를 뽑아서는 5개를 뽑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얘는 제외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얘랑 얘의 개수만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얘는 최대값이 얼마가 돼? 9가 되고 최소값이 1인 경우가 있겠고 똑같이 8하고 2가 있겠고 7하고 3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6하고 4가 되면 얘 5가 있으니까 얘도 안 되겠지. 그래서 나는 뭐야?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1에서 9 사이에 있는 숫자는 9에서 1 빼면 8이고 하나 더 빼면 되니까 7에서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가 생기겠고 똑같이 얘는 5개에서 3개, 얘는 3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확률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계산값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값을 그냥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20 나오고 얘는 4 나오고 얘는 35 나오고 얘는 10 나오고 1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구한 거는 내가 원하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A의 여사건이 되겠지. 그 여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한다고 한다면 이 값을 다 더한 거 20이랑 4랑 35랑 10이랑 1을 더한 것을 전체 경우인데 전체 경우는 10개에서 5개를 뽑는 거니까 10 컨비네이션 5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18분의 5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우리 학생들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구한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경우는 1에서 이 원하지 않는 확률을 빼면 된다라고 하면 되니까 1 빼기 18분의 5에서 18분의 1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야.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세야 될 경우가 너무 많아. 너무 많게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걸 구해서 내가 구해야 될 확률이 아닌 걸 구해서 빼는 거 6건에 대한 확률을 구한다라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확통 두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2학년도 6월 30번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숫자가 1, 2, 3, 3개가 있는데 5번을 꺼내고 넣고 확인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5개 공의 곱이 숫자의 곱이 6의 배수일 때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여기서 5번을 뽑아냈을 때 내가 1이란 숫자, 2란 숫자, 3이란 숫자 있을 때 6의 배수가 되려면 2가 한 번, 3이 한 번씩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그냥 계산하려니 조금 계산이 좀 그래. 자,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야? 6의 배수가 안 되는 경우를 세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간단하게
6의 배수가 안 되는 경우는 1을 몇 번, 5번 생각하면 되겠 1이 5번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1이 5개가 나오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똑같이 2가 5개 나와도 되고 3이 5개가 나와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개수는 1이 5개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2도 하나, 3도 하나니까 이 전체 경우의 수는 3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뭐겠어? 1, 2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1, 3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2개가 나오면 2, 3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1, 2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고 2, 3만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3개 중에서 1하고 2만 나와야 되니까 처음에 나올 경우의 수는 2개 있을 거겠지. 그 다음도 두 번째도 똑같이 다시 공을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에도 2가지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몇 번 반복되는 거야? 5번 반복되니까 나는 뭐야? 2에 5가지가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얘 셌을 때 얘는 1하고 2만 있는데 여기서 다 1, 1, 1, 1, 2만 나오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걔는 여기 있잖아. 그래서 그 경우가 몇 가지? 2가지는 빼줘야만 되겠죠. 1, 3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똑같이 이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1, 3도 똑같이 어떻게 돼? 2의 5제곱 빼기 2가 돼서 요렇게 경우의 수, 요렇게 경우의 수가 얘랑 얘의 경우의 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전체는 하나씩만 나오는 거 3개 있고 나머지 2개씩 나왔을 때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나는 내가 원하는 확률을 P라고 한다면 내가 이걸 계산한 확률은 내가 여기까지 구한 경우의 수는 뭐야? 내가 원하지 않는 6건에 대한 경우의 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1에서 내가 원하는 확률을 구하려면 1에서 지금 이게 나올 확률을 빼면 되는데 전체 경우는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1, 2, 3, 3개가 있고 그 다음도 3가지 있으니까 이게 5번 반복되니까 3의 5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3 더하기 얘 2의 5제곱 빼기 2라는 값이 2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자, 요거 계산은 다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겠다? 27분의 얼마가 돼? 20이 되는 걸 확인하겠고 P랑 Q의 합은 47인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6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2가 하나, 3이 하나 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나와도 돼? 1이 그때 하나 더 나와도 되는 거고 2, 3 하나 있을 때 얘 없고 2개 하나 있는 경우도 되고 이렇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야. 그럼 뭐겠어? 앞에서 했던 문제랑 똑같이 내가 안 되는 거 6의 배수가 안 되는 경우를 구해서 그 전체인 확률이 1인 거에서 내가 구한 확률을 빼게 되면 내가 원하는 6의 배수의 확률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6건에 대한 확률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고 이거는 꼭 하나씩 나올 수가 있는 문항이에요. 자, 오늘도 선택과 문제를 미적분 2문제, 확률과 통계 2문제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도 이거는 꼭 나올 거라 생각하는 문제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이라 생각하시고 꼭 익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지마 수학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